하루에 한 끼 먹으니까 살이 너무 잘 빠지던데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그렇게 한 달만 해보세요. 더 이상은 살 빠지기가 조금 힘드실 거예요. 제가 장담해요. 안녕하세요. 20kg 다이어트에 성공한 한의사 김은아입니다. 환자분들 중에 다이어트에서 식단이 7, 운동이 3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식단 관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분들 중에서는 적게 먹으면 살이 잘 빠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최대한 식사를 제한해서 한 끼를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하시니까 계속 살이 잘 빠지시던가요? 살이 잘 안 빠지시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적게 먹어도 살이 잘 안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하루에 한 끼 먹고 간식도 거의 안 먹고 또 때로는 한 끼도 제대로 안 드시고 그냥 간식만 조금 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드시면 진짜 살 잘 안 빠져요. 아이러니하게 적게 먹으면 잘 빠질 것 같은데 진짜 그렇지가 않거든요. 생각해보면 되게 간단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 이제 소모되는 에너지량들이 있는데 그 양보다 식사를 더 많이 하게 되실 경우에는 에너지가 오버가 되기 때문에 체중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에너지 양보다 적게 드시게 되면 상식적으로 체중이 빠져요. 초반에는 그것 때문에 살이 잘 빠지는데요. 근데 이러한 시간이 오래 가게 되면 몸에서는 이 사람 이렇게 식사량을 줄여서 넣어주는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그때부터는 소모되는 에너지 양 자체를 줄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살아가는데 생명에 꼭 필요한 활동들만 남기고 나머지 불필요한 활동들은 줄이게 돼요.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기초대사량이 줄어든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이렇게 기초대사량이 줄어드는 다이어트를 계속 하시게 되는 경우에 흔히 나타나는 반응들이 어떤 게 있냐면 일단 피부가 굉장히 푸석푸석해지고요. 사람이 활기가 없어지고 에너지가 없어져요. 심하게는 탈모가 온다든지 혹은 생리불순이 온다든지 등등의 우리가 흔히 아는 다이어트에 관련된 부작용을 굉장히 많이 나타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실 때 무조건 굶어야지, 무조건 적게 먹어야지 라는 방향의 다이어트를 하시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다이어트의 부작용들을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적게 먹어도 살이 찌는 유형들이 몇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다 조금씩 다른데요. 제가 각각의 경우들을 좀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적게 먹으면서 했던 다이어트 자체를 너무 오래 하신 경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게 먹는 방향을 오래 유지하게 되시면 우리 몸은 그 식사량이 나한테 적정량이라고 받아들이게 돼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내가 일상생활을 할 때 소비되는 에너지량도 맞추게 되거든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적게 들어오는 에너지량에 맞게끔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식사량을 점점 더 줄여나가도 체중이 점점 더 빠지기 어려운 상태가 돼요. 그래서 애초에 시작하실 때부터 적게 먹는 다이어트를 하지 말라고 꼭 말씀을 제가 드리거든요. 처음에는 누구나 의욕이 막 넘쳐서 식사량을 줄이는 것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부분이 힘드냐면 음식을 참는 건 둘째치고요. 기본적인 에너지가 너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되게 활력이 없어지고 막 의욕이 없어지고 뭐든 다 하기 싫어지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불건강한 상태로 몸이 자꾸 변화하게 되거든요. 다이어트를 하실 때 꼭 식사를 줄이는 방향의 그런 다이어트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습관적인 간식을 드시고 음주를 자주 하시는 분들도 적게 먹는데도 살이 잘 빠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환자분의 생활을 잘 파악을 해봐야 하는데 환자분들이 적게 먹어요 라고 하실 때는 보통은 식사량을 의미하시거든요. 그럼 식사량을 많이 줄였는데 체중이 잘 안 빠지는 경우에 나도 모르게 섭취하고 있는 음식은 없는지 한번 꼭 확인을 해봐야 해요. 보통 대부분 간식이나 음주 같은 경우에 우리 몸에서 좋게 인식하는 질 좋은 음식은 적고 질 나쁜 음식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몸은 굉장히 컨디션이 떨어지고 체중은 더 빠지지 않는 그런 나쁜 상태로 점점 흘러갈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체중이 잘 빠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밥량은 적은데 반찬량이 되게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중년 여성분들이나 어린 아이를 두신 젊은 엄마들에게 좀 많은 경우인데요. 저 되게 진짜 적게 먹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밥은 진짜 조금 먹는데 반찬을 막 한 대접씩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밥은 탄수화물이니까 왠지 적게 먹어야 될 것 같고 반찬은 살 안 찔 것 같으니까 많이 먹어도 되고 그런 인식에 밥은 적게 먹고 반찬만 많이 드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어린 아이를 둔 엄마들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먹고 남은 음식들을 조금씩 챙겨 먹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앉아서 먹는 양은 얼마 되지 않는데 이 조금씩 먹는 양이 많아져서 살이 잘 안 빠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실제로 내가 먹는 양이 어느 정도 됐는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위장 기능이 떨어져서 적게 먹지만
살이 잘 안 빠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먹은 만큼 소화 흡수시키고 남은 것들은 내보내고 이 반응이 원활하지 않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은 먹은 만큼 나가지 않기 때문에 몸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되게 많이 붓기도 하고요. 뱃살도 많이 늘어나고 되게 푸석푸석하고 누렇게 뜨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위장 기능이 개선되지 않는 한은 계속 적게 드셔도 체중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또 5번째 경우에는 수면이 부족해서 체중이 늘어나시는 경우도 있어요. 연구 중에 수면 시간과 수면의 질이 비만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결과가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 살펴보면 수면 시간이 부족하다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식욕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은 줄어들게 되고 식욕을 막 불러일으키는 그런 호르몬들은 더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있었어요. 잠을 제대로 잘 못 주무시는 것만으로도 에너지 소모가 잘 안 되고 식욕은 오히려 늘어나는 그런 반응으로 몸이 자꾸 변화되시는 경우였거든요. 예를 들면 밤낮을 바꿔서 생활하시는 분들이나 잠은 자지만 충분히 잠을 못 자고 잠을 얕게 주무신다거나 아니면 잠 자체의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거나 그런 분들은 실제로 먹는 것은 되게 적은데 수면의 질이 떨어져서 혹은 수면이 부족해서 체중이 늘어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적게 먹어도 살이 잘 빠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껏 여러 가지 다이어트를 해봤을 때 제일 최악의 다이어트가 굶어서 하는 다이어트였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굶어서 혹은 너무 적게 먹어서 하시는 다이어트는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식단으로 좋은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시길 반드시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요요 없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